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성 유지 단원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성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도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렇게 항상성을 조절하는 최고 조절 중추근은 간뇌의 시상하부로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 신경과 호르몬을 배출하고 분비된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선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수, 난소 등과 같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내분비샘은 외분비샘과 달리 분비관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즉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젖샘, 땀샘, 이자관과 같은 분비관을 통해 분비되는 것과 달리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분비관이 아닌 혈액 그리고 조직액을 통해 분비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된 후 혈액 또는 조직액으로 분비됩니다. 이렇게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온몸을 순환하지만 특정한 표적세포에서만 그 효과를 드러냅니다. 또한 셋째로 호르몬은 미량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과다증 또는 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척추동물의 경우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습니다. 한 종류의 척추동물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다른 종류의 척추동물에서도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둘 다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호르몬과 신경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후 표적세포에서 그 효과를 드러내기까지의 시간이 몇 분에서 최대 며칠까지 걸릴 정도로 전달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또한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비교적 넓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전달된 호르몬은 오래 지속됩니다. 때문에 생장과 같이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활동은 주로 호르몬을 사용합니다. 또한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전달되고요. 특정한 표적세포에서만 그 효과가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신경은 호르몬에 비해 신경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고요. 신경 정보는 뉴런이 다 있는 곳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비교적 좁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달된 신경 정보는 빨리 사라지고요. 신경은 뉴런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1학기에 배웠듯이 일정 방향으로만 신경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경우 항상성 유지를 할 때 호르몬 또는 신경 둘 중 하나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 호르몬과 신경이 함께 작용하여 항상성 유지를 돕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드레날린 분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드레날린 분비 같은 경우에 항상성 유지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시상하부에서 신경신호를 척수로 보냅니다. 그럼 척수에서 교감신경을 보내 부신속질을 자극하는데요. 이렇게 자극을 받은 부신속질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배출합니다. 즉, 시상하부에서 척수에서 부신속질로 신경정보를 전달하면 부신속질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성 유지는 어떤 원리를 통해 작용되는 것일까요? 바로 음성 피드백인데요. 음성 피드백이란 최종 분비된 호르몬에 의해 조절기관이 다시 작용을 받아 호르몬의 분비량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에 의해 원인이 억제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항상성 유지가 되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티록신 분비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티록신 분비의 경우 항상성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TRH라는 호르몬을 보냅니다. 그럼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아 갑상샘으로 TSH라는 호르몬을 보내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세포호흡을 조절하여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고 물질 대사를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티록신이 일정 양 이상을 지나치게 되면 음성 피드백이 작용하여 TRH와 TSH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럼 그 결과로 갑상샘을 자극하는 물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티록신의 분비 또한 적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티록신의 양이 적어지면 TRH와 TSH의 분비가 촉진되어 갑상샘을 더 많이 자극하게 되어 티록신의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음성 피드백 덕분에 티록신의 양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일정량을 항상 유지하여 항상성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이 경우에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만드는 아이오딘이 오랫동안 결핍이 되어 있으면 티록신의 양은 계속 줄어들어 TRH와 TSH를 억제하지 못하고 갑상샘만 계속 자극을 받게 되어 갑상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갑상생종이라는 병이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혈당량 조절 또한 항상성 유지의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우선 혈당량이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 양을 가리키는 말로 정상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0.1%의 혈당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량을 조절하는 주요한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인데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자의 이자섬에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포도당을 중심으로 한 식사를 한 직후 몸속의 포도당, 인슐린, 글루카곤의 양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빨간 선이 식사를 하였을 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식사를 한 직후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녹아들게 되어 혈당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인슐린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글루카곤의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도 같이 높아져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맡고 있고 혈당량이 높은 상황에서 글루카곤이 작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은 상황에서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량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량을 높이는 글루카곤이 만들어지고 작용을 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사를 한 직후와 같은 혈당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꿔 간에 저장하고 세포에서의 포도당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혈당량이 감소되고요. 혈당량이 다시 안정된 상태를 되찾게 되면 음성 피드백이 작용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다시 억제합니다. 그 결과로 혈당량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한 직후와 같은 혈당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동시에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보내 부신속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이 함께 작용하여 간의 글리코젠을 포도당의 형태로 바꿉니다. 그 결과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혈당량이 안정된 상태를 되찾게 되면 음성 피드백이 작용하여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즉, 혈당량이 끝없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체온 조절 또한 항상성 유지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추울 때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추울 때, 즉 간뇌 시상하부가 저온 자극을 받았을 때 더 많은 TRH를 분비하게 되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하면 갑상샘이 자극되어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됩니다. 동시에 교감신경에 의해 부신속질이 자극되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 물질 대사가 촉진되고 아드레날린에 의해 심장 박동이 촉진되면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또한 교감신경에 의해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하고 잇모근이 수축하게 되면 열을 더 조금 발산시켜 체온이 상승되게 되지요.
이때 체온이 일정 상태를 되찾게 되면 음성 피드백이 작용하여 간뇌 시상하부에게 명령을 그만 내리도록 합니다. 반대로 날씨가 더워지면, 즉 간뇌 시상하부가 고온 자극을 받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에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열 발생량이 감소하고 열 발산량이 증가하여 체온이 하강하게 되고, 체온이 일정량을 찾게 되면 또다시 음성 피드백을 작용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삼투압의 조절이 있는데요. 우선 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 사이에 반투과성막이 있을 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압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수분량과 무기염료의 양 변화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삼투압이 높을 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즉 ADH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촉진되는데요. 그에 따라 오줌의 양이 감소하고 혈액과 혈압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에 더 많은 물을 간직할 수 있게 되어 삼투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삼투압과 ADH, 혈액과 혈압이 높아질 때 오줌의 양은 반대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체내의 무기염류, 즉 Na+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 부신 거칠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시켜 콩팥의 세뇨관에서 Na+를 더 많이 흡수합니다. 즉 체내에 Na+를 더 많이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또한 일정 상태를 되찾게 되면 둘 다 음성 피드백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항상성 유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또는 11학년 2반 교실로 찾아와서 물어봐 주시거나 밑에 적혀있는 저의 SNS로 여쭤봐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